하며 놀랍게는 종아리쥐 이 방법만이 끝낼 수 있다. 밤에 자다 보면 갑자기 종아리가 꽉 하면서 아파 본 적 있으시죠? 이 고통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원인과 최신 의학적 해결책까지 전문가가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 경련 없이 숙면하고 싶다면 단 5분만 집중하세요. 그거 바로 쥐 났다라고 하죠. 의학적으로는 야간 종아리 경련이라는 근육 경련이에요. 보통은 종아리 뒤쪽, 비복근이나 가자미근 같은 근육이 갑자기 꽉 수축하면서 엄청 아프고 몇 초에서 길면 10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끝나고 나면 한동안 뻐근해서 걷기도 힘들죠. 왜 생길까? 첫째, 생활 습관 및 영양 불균형이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거나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이거나 운동을 잘 안 하거나 임신 후기일 때 자주 생겨요. 1. 수분 부족, 탈수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렸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이 멋대로 수축해 버려요. 그래서 전문의는 예방은 충분한 물 섭취가 으뜸이고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미네랄 부족,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 세 가지 미네랄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율하는 핵심 스위치 같은 역할이에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 담당,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 담당. 이들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한쪽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전문의는 바나나와 칼륨, 우유 칼슘, 견과류, 마그네슘처럼 세 가지 미네랄을 균형 있게 챙겨 먹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요. 3. 잘못된 자세와 근육 피로. 낮 동안 다리 근육을 너무 많이 썼거나 딱딱한 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거나 심지어 잠잘 때 발끝이 아래로 처진 자세,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경련이 생기기 쉬워져요. 둘째, 혈액순환 및 혈관 문제. 하지 정맥류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중요한 원인이죠. 다리에 있는 정맥피가 심장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거든요. 1. 하지 정맥류와의 관계. 전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주 쥐가 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하지 정맥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2. 메커니즘. 다리 정맥의 판막이 고장나면 피가 심장으로 제대로 못 올라가고 다리에 고여요. 이렇게 되면 종아리 근육에 깨끗한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전문의 소견. 혈관외과. 쥐가 자주 나면서 다리가 붓고 무겁거나 종아리 혈관이 튀어나와 보인다면 단순 경련이 아닐 수 있어요. 이는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셋째, 결론 및 오늘 꼭 해야 할 실천 방안. 그러니까 자다가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발가락을 몸쪽으로 힘껏 당기면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줘야 해요. 경련이 풀리는 응급 대처법. 1. 자기 전 스트레칭 5분. 벽 밀기 자세로 종아리 허벅지 뒤 근육 늘리기. 양쪽 30초씩 3번 해요. 2. 발등 받쳐주기. 자다가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면 쥐가 잘 나요. 베개나 담요로 발등이 살짝 위로 향하게 받쳐주세요. 3. 낮 동안 종아리 펌핑. 앉아 있을 땐 까치발 10번씩 하루 3번쯤. 오래 서거나 앉아 있으면 중간중간 다리를 풀어줘요. 4. 복용 중인 약 점검하기.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 흡입제, LABA 복용 중이라면 의사에게 상담해 약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5. 보충제는 기대치를 낮게. 마그네슘은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비타민 K2는 새 연구에서 도움 가능성 정도예요. 꼭 의사와 상의한 뒤 시도하세요. 1.
자주 쥐가 난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바나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요. 2. 다리 통증, 저림, 부종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되거나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전문의 선생님께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아야 해요. 3. 쥐 뒤에 숨은 질환들. 쥐가 잦을 때 그냥 노화인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숨은 질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신경 문제는 당뇨성 신경병증, 저림, 무감각이 같이 나타나요. 혈류 문제 역시 말초 동맥 질환. 걸을 때 다리가 아프거나 차갑죠. 신장 질환은 부종이나 혈압 상승이 동반될 수 있어요. 간 질환 역시 피로, 황달, 폭수 같은 증상과 함께 옵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 협착 및 허리 통증과 다리 당김이 같이 나타나요. 갑상선 질환은 피로감, 체중 변화, 맥박 변화가 힌트예요. 임신 후반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쥐가 더 잘 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고 의사에게 꼭 말씀하세요. 또 다른 중대한 이유로 하지 불안 증후군 RSL. 자다가 다리가 간질간질.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이다. 하지 불안 증후군 RLS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다리에 벌레가 기어 다니거나 저리거나 움직이고 싶은 아주 강하고 불쾌한 충동을 느끼는 병이에요. 이 병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건 단순히 다리 문제라기보다는 뇌에서 시작되는 신경계 질환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있답니다. 1. 하지불안 증후군의 진짜 범인, 뇌 속 철분과 도파민.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원인은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두 가지 물질, 철분과 도파민의 문제입니다. 철분 부족이 도파민을 망가뜨린다. 최신 연구에 발견 RLS 환자들은 빈혈이 없어도 뇌의 깊은 곳, 기저핵에 저장된 철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MRI 같은 특수 뇌 영상 기술로 확인되었어요. 전문의 소견으로 철분은 자동차 엔진 오일처럼 뇌 속의 중요한 물질인 도파민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을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되고 도파민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리로 이상한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심해지는 이유, 이 철분과 도파민은 밤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그 양이 변화하는 일주기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랍니다. 움직임을 조절하는 도파민 시스템 이상. 도파민의 역할. 도파민은 우리가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멈추는 것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RLS 환자는 이 도파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가만히 쉬어야 할 밤에 다리가 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증상과의 관계. RLS 환자들에게 도파민 수치를 조절하는 약을 썼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전문가들은 RLS를 뇌의 도파민 시스템 문제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2. 치료법의 대변화. 도파민 약 말고 새로운 방법. 오랫동안 RLS 치료의 주인공이었던 약물에 대해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바뀌고 있어요. 옛날 약에 대한 경고 증강현상 문제. 과거에 많이 썼던 도파민 작용제라는 약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지만 이걸 오래 쓰면 약물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지는 증강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최신 지침. 미국 수면의학회 같은 권위 있는 단체들은 이제 도파민 작용제를 1차 치료제로 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신경의 흥분을 줄여주는 약이 RLS의 첫 번째 치료제로 강력하게 추천되고 있어요. 밤에 다리가 보내는 불편한 이상 감각을 잘 줄여준답니다. 철분 치료의 부활. 페리틴 수치가 중요. 빈혈이 없어도 혈액 검사에서 뇌에 저장된 철분을 나타내는 페리틴 수치가 낮다면 철분 치료를 꼭 해야 해요.
단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해요. 한 줄 요약. RLS는 불편한 다리 감각을 느끼게 하지만 그 원인은 뇌 속의 철분과 도파민에 있어요. 적절한 철분 보충 치료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답니다. 건강을 지키는 찐 식이요법, 논문이 말해주는 핵심 영양소. 건강한 식단이 질병을 막고 증상을 완화한다는 건 알죠? 그런데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까? 전문의들과 최신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꼭 챙겨야 할 식이요법을 알아봐요. 1. 근육 경련과 싸우는 전해질 균형 맞추기.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야간 근육 경련은 많은 사람의 고민이죠.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경련 원인을 수분 부족과 전해질 미네랄 불균형으로 꼽아요. 핵심 영양소 삼총사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는 세 가지 미네랄이 필요해요. 영양소, 근육에서의 역할, 추천 식품 전문의 소견, 증명된 소견 논문 전문지. 마그네슘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 견과류 아몬드, 씨앗유, 시금치 등 녹색 채소. 임산부 야간 경련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경련 빈도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됨. 칼슘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 우유 및 유제품, 멸치, 브로콜리. 칼슘은 근육 움직임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전해질이며 부족 시 경련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 칼륨 체내 수분 균형 및 신경 기능 유지.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 토마토. 땀을 통해 쉽게 손실되어 탈수 시 경련을 유발하며 충분한 섭취가 예방에 필수적임. 수분 섭취와 주의점. 수분은 생명 전문의들은 경련 예방의 가장 기본은 탈수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특히 운동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전해질 농도가 깨지거든요.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커피나 술은 이뇨 작용을 일으켜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빼앗아가요. 경련이 잦다면 카페인과 술은 줄이거나 피해야 해요. 2. 하지불안 증후군 RLS를 위한 철분 집중 식이요법.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편함 때문에 자꾸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뇌신경계 질환이에요. 최신 연구들은 이 병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뇌 속의 철분 부족을 꼽습니다. 철분 집중 보충이 핵심. 전문가의 진단 신경과 전문의들은 RLS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 문제이며 도파민 생성에 필수적인 철분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설명해요. 빈혈이 없어도 뇌의 철분 저장량 페리틴 수치가 낮을 수 있으므로 검사가 필요해요. 정맥 투여가 치료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식이요법으로 철분 흡수율 높이기. 철분은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보충할 때는 흡수를 돕는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 전략과 역할. 추천 식품. 전문의 소견. 철분 풍부 식품 먹기. 뇌에 철분 공급을 늘림. 붉은 살코기, 간, 굴, 조개 등 해산물, 시금치 등 진한 녹색 채소. 햄철이 많은 동물성 철분이 비햄철 식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고기를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 비타민 C 섭취. 철분의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임. 오렌지, 딸기, 파프리카, 키위. 철분제나 철분 함유 식품을 먹을 때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채소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비타민 K2 섭취. 노년층 다리 경련 완화 효과. 나토, 청국장 등 발효식품, 일부 치즈. 노인 대상 연구에서 비타민 K2 보충제가 야간 다리 경련의 빈도와 심각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임이 보고되었습니다. 3. 핵심 요약. 증상별 식이요법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 전문의 강조 일반 근육 경련 쥐 나는 현상. 충분한 수분 섭취 전해질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균형 맞추기. 잠자기 전 물 마시기. 바나나 견과류 섭취. 카페인 술 줄이기. 하지불안 증후군, 다리 충동. 철분 수치 개선 흡수 촉진. 붉은 살코기. 비타민 C 함께 섭취. 심한 경우 반드시 전문의 진단 후 약물 주사 치료 병행 필요. 기억해. 식이요법은 약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증상을 예방하고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이야. 경련 없는 밤을 위한 하루 식단 식이요법 실천 가이드. 앞에서 배운 핵심 영양소들 마그네슘,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C를 어떻게 하루 식단에 넣어야 할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좋은가요? 전문의 소견. 아침 식사 시금치 듬뿍 넣은 오믈렛, 우유 한 잔, 혹은 멸치볶음 반찬. 칼슘, 마그네슘. 아침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이완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 공급원이죠. 점심 식사 붉은 살코기,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덮밥, 파프리카 샐러드. 철분, 비타민 C, RLS 예방에 중요한 철분을 동물성 식품 햄철으로 흡수율 높게 섭취하고 파프리카의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오후 간식 아몬드 한 줌 약 20에서 30g, 바나나 1개. 마그네슘, 칼륨. 운동이나 활동 후 소모되기 쉬운 마그네슘과 칼륨을 보충하여 저녁 시간에 경련이 오는 것을 미리 예방합니다. 저녁 식사 고구마 또는 현미밥, 콩이 들어간 국. 녹색 채소 반찬.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식이요법 실천 팁. 1.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본 중의 기본. 전문가 조언. 경련을 예방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 후에는 전해질 음료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미네랄을 채워주세요. 2. 경련 유발자는 멀리하기. 과학적 증거. 카페인과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하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깨뜨립니다. RLS나 야간 경련 증상이 있다면 오후부터 커피, 콜라,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RLS 환자는 고기를 피하지 마세요. 전문의 소견. RLS가 있다면 무작정 채식만 하는 것은 뇌 속의 철분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점심에 붉은 살코기와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 양파, 파프리카, 브로콜리를 함께 먹어 철분 흡수율을 최대한 높여주세요. 4.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제로 채우기. 결국 쥐는 흔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자주, 오래, 한쪽만.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에서 전문의 상담하기. 또한 예방은 평상시 스트레칭, 자세 교정, 약 점검, 생활 루틴과 식사 건강 챙기기입니다. 항상 신경 써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